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나라의 족보와 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90이 되셨고요.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를 정년 퇴임하시고 고흥유시 종친회에서 또 회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구와 또 번역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저와 같은 세대 그리고 저희 후손 모든 세대들에게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그런 지식과 또 거기에 담긴 뜻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딸 경화와 큰손자 한섭이를 앞에 놓고 그동안에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족보와 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가지고 앞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한 그 경화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런 인터뷰를 별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이 족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족보는 한 가족, 어른이나 어린 아이 이를 같이 통해서 그 이름을 적어 놓은 책을 족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계통을 우리가 상대에서부터 하대까지 알 수 있는 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족보의 목적은 무엇인가? 족보를 만드는 목적은 첫째로 종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둘째로 종족 내부의 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동일 시조의 혈연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셋째로 선조들이 자손을 아끼던 마음을 생각하여 종족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네, 아빠 그러면은 이 족보를 통해서 후손들과 선조들이 또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 족보라는 것을 가지고 한 시조의 자손인 말하자면은 그 시조로부터 현재 자기까지의 계통을 파악해 가지고 그 안에 동성인 사람들은 같은 가족이다, 종족이다 이런 생각으로 친히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그 유래를 간단히 이야기한다면은 첫째, 왕실에서 계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실은 임금이 대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의 최고 귀족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계통을 명확히 기록을 해서 그것을 선원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왕조실록이라고 하기도 해서 만들어 기록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 족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한나라는 지금으로부터 그 2000년 전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는데 전한은 200년, 후한은 195년,
거의 400년을 한나라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한나라 때부터 족보가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그때는 일반 백성들은 족보가 없었죠. 왕실에서 이제 그런 것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 위진남북조,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나오는 이 나라, 또는 그 뒤에 이어서 나라가 된 진나라, 그 다음에 남북조, 송제, 양진 하는 남북 5대조가 있는데, 그런 시대가 되니까 북방민족이 중국 본토에 들어와서 많이 살게 되고, 때로는 한쪽을 차지해가지고 왕 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시족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족보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남북조 시대에 송나라가 있었고, 또 당나라 뒤에 송나라가 있는데, 남북조 시대 송나라는 유유란 사람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유송이라고 그러고, 당나라 뒤에 송나라, 요새 송나라 명나라 하는 그 송나라는 조광윤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태조가 되죠. 그 사람이 조씨이기 때문에 조송이라고 그래요. 같은 송나라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당나라 뒤에 조송 때에 족보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참지정사라는 벼슬을 하고 있던 구양수가 족보를 만들면서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이 그 문집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서문을 읽고 족보의 내력을 흔히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족보 서문을 쓸 때는 송나라 구양수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구양수 서문을 내가 그 전에 읽은 기억으로 하면은, 고조 할아버지 윗대가 5대조인데 5대조부터 나까지는 이제 2호 10 해서 10촌이 되는 거예요. 1대 2대가 이제 2촌이니까 나하고 아버지하고는 2촌 사이요. 나 혼자는 1촌이고, 그러니까 10촌이 되는데 10촌이 넘어가면은 촌수가 멀기 때문에 저 길 건너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이 어디 사람인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남이다 이런 얘기요. 남과 똑같은 그냥 일가가 멀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10촌까지라도 적어놓고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족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려 때부터 왕실에 아까 얘기했던 선원록이라든지 왕조실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 성씨는 언제부터냐 하면은, 그때는 고려 때는 없었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 족보가 나타났어요. 족보가 나타났는데 문종 때, 세종대왕 아들이 문종인데, 문종 때 금우랩에 나타났는데 그 족보가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문화유시의 가정보라고 그러는데, 이 가정이란 말은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중국의 하나의 속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연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 자기의 이력을 보면은 중국 갔다 온 것을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사신으로 중국 갔다, 그건 꼭 그 연보에다가 적습니다. 자랑은이라고. 그렇게 이제 큰 집에 갔다 왔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가정은 문화유시의 족보가 가정보라고 하는데, 그 가정은 명나라 세종 가정연간, 그 가정연간은 1522년에서
66년 그 사이를 대개 22년인가 되겠어요. 그 사이에 말하자면 문화유씨가 족보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화유씨 족보 서문에 뭐라고 써있는 거니 이전에 있었던 보책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 그렇거든. 그렇게 이전에 있던 책을 지금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인쇄가 됐으면 그게 제일 먼저 나올 것이고, 인쇄가 안 되고 그냥 적어놨으면은 그걸 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유씨가 제일 많이 오래 전에 족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또 그 권씨들, 안동권씨요. 안동권씨들이 성화보를 만들었는데 이게 정식으로 족보가 됐거든. 그런데 성화보는 문화유씨의 가정보보다는 앞섰어요. 앞섰는데 문화유씨의 아까 구보가 있다 보니까 구보보다는 이제 뒤선 것이 돼. 그래서 문화유씨가 앞섰냐, 안동권씨가 앞섰냐 하는 것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가 두 개가 제일 먼저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종 때 권제라는 사람이 있었어. 권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마 그 뒤에인 모양이라 중국을 가서 소시보를 봤단 말이야. 그 소시보를 보고 와서 그 말하자면은 성화보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다른 족보가 많이 있어요. 남양홍씨, 절이이씨, 영민씨, 창녕성씨 이런 것이 전부 연산군 이전에 다 나왔던 족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종 때부터 연산군 때 안에 족보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유시 족보는 언제 나왔냐? 공유시는 효종 때 나왔어요. 조선조 임금이 27인데 27 중에 17째 17대 효종 때에 정업사는 유지신이라는 우리 선조께서 족보를 처음에 만들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때는 말 타고 다니는데 중간에 말이 죽어버리니까 수백리를 걸어서 집을 찾아왔다고 그런 그 이야기까지가 있습니다. 그 지신 선조께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이 공유시 제일 첫째 족보, 그게 이제 계사보, 그 다음에 계축보, 대개 족보는 30년을 기간으로 해서 한 번씩 이 족보를 더 만들어. 왜냐하면은 사람의 일대를 30년으로 보니까 30년이면 아들이 나오고 아들이 또 손자 나오고 그러니까 30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꼭 그것이 지켜지들 안 했고, 계축보는 18대 현종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인보는 21대 영조 때 나왔고, 그 다음에 갑자보가 나왔는데 네 번째 22대 정조 때 나왔고, 그 다음 기후보는 21대 헌종 때 나왔고, 경진보는 26대 고종 때 나왔고, 갑인보는 일제 때 1914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갑진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64년도에 나왔고, 1964년. 그 다음에 이번 마지막 여기 있는 이 족보가 1994년에 만들어서 출판은 95년에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대체로 족보가 30년 만에 한 번씩 만들어진다. 이 족보의 예를 보면은 맨 앞에 이제 족보 서문이 나옵니다.